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옵션. 예, 투자자. 낮엔 직장, 밤엔 투자자로.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3월 24일 오후 6시 9분이고요. 예, 오늘은 좀 영상을 좀 일찍 찍어서 올리려고 해요. 여러분 아시면 금요일날 좀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영상을 찍었는데, 이 영상 보시기에는 금요일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투자 2860으로 좀 하락이 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양매수 전략으로 콜하고 풋을 같이 탔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좀 수익이 났어요. 예. 그날 영상, 금요일 영상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양매수 전략에서 지금 수익이 난 상태인데, 아직 그 청산은 안 했어요. 한 3,500달러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지금 아직 청산은 안 했으니까, 그, 손익은 안 떠요. 예, 기간별 손익 거기엔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청산하면 제가 기간별 손익 다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한 3,500달러 정도 수익이 났는데, 돈으로 따지면 한 400만원 정도? 예, 이건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원화로 하면 한 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날 하루 해서 400 정도 벌었죠. 예, 양매수 전략으로. 둘 다 샀어요. 올라갈 것도 사고, 내려갈 것도 사고, 다 사놨죠. 옵션은 그게 가능해서 샀는데, 이건 제 이제 사는 방식이에요. 왜냐면 저는 직장이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타고 가는 거는 쫄려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편하게, 잠도 좀 편하게 자고 뭐 이러기 위해서는 저는 양매수 전략으로 둘 다 타놓고 자요. 예, 얼마나 편합니까, 마음이. 그래도 그 대신에 이제 수익은 조금 덜 하죠. 그래도 어쨌든 수익이 나면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이제 투자를 좀 좋아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 좋아하시는 분은 제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금요일에 많이 빠졌죠. 예, 금요일에 좀 많이 빠졌어요. 1.81% 좀 빠졌어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수익이 난 상태고, 양매수 전략에서. 이 폭이 크면 양매수는 수익이 더 커져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먼저 오늘 그거보다는 제가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정보가, 여러분 금요일날, 이게 해외 선물 옵션 단타 치시든, 장기로 투시든, 어느 정도는 이제 방향성을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하방이다. 근데, 롱으로 타시면 되시겠어요? 오늘 상방이다. 근데, 숏으로 타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좀 보면서 자기가 들어가는 진입 시기가 좀 안 맞았더라도 만약 전반적인 방향이 하락 방향이면 어쨌든 숏 위주로 타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락 방향인지 상방 방향인지 이제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보고 단타를 치든 중장기를 치든 그거는 하나의 전략이지만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먼저는 오늘 숏, 롱을 타시기 전에 방향성을 먼저 보세요, 방향성을. 오버나잇 하더라도 방향성을 먼저 보시고 오버나잇 해야겠죠. 예, 그래서 방향성을 먼저 전반적인 분석을 하신 후에, 그날의 이제 주식의 단타나 이제 스캘핑이든 뭐든 그런 거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그 흐름을 좀 정리해볼까 하는데, 금요일날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물 국채랑 10년물 국채가 이제 수익률, 그러니까 이자율이 반대가 됐잖아요. 원래는, 당연히 10년물 국채가 오랜 후에 만기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좀 더 높아야 되고, 3년물이 조금 더 낮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가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10년물 국채가 훨씬, 이런 말씀하시면 좀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되신 분이셔서 오늘은 제가 국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할게요. 국채가 이제 미국 주식이랑 국채가 만약에 어떤 레버리지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면 안정적이어서 별로 그렇게 미국 주식에 영향을 많이 주진 않아요. 근데, 금요일처럼 어떤 국채가 갑자기 어떤 폭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변동이 발생돼, 국채가. 그러면 미국 주식에 영향을 줘요. 그냥 평소 때 어느 정도만 움직이면 별로 영향이 없는데, 약간 그래서 국채의 어떤 흐름을 아시고 투자하시는 게, 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죠. 근데 국채가 그렇다고 항상 영향을 깊이 있게 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국채가 급하게 움직일 때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죠. 해외 선물 옵션에 영향을 줘요, 미국 국채가.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은데, 국채에 대한 어떤 의미를 제가 조금, 얘기해 볼까 해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국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약간 프레젠테이션을 좀 준비해봤어요. 예, 제가 직장으로 바쁘지만, 예. 한번 이번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국채에 대한 소개를 좀, 내용에 어떤 건지 내용 설명을 좀 해볼게요. 국채가 뭔지는. 자, 국채는
이건 아실 거예요. 국가채무예요. 국가채무. 국가채무고 10년 국채다. 그러면 10년 만기 채무. 그러니까 10년 후에 만기가 되는. 예, 중간에 근데 거래는 가능해요. 중간에 거래는 어떤 거래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사고 파는 거죠. 예, 중간에 서로 사람들끼리 사고 파는 게 가능한데 어쨌든 이 국채는 10년이 만기 국채인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10년 만기 채무인데 중간에 거래가 하다는 거죠. 근데 3%의 만기 국채가 있다고 쳐요. 3%. 예, 그러니까 이자율이 3%를 주겠다는 거예요. 만기까지 네가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내가 받기 위해선 투자금이 97만 원에 3만 원이 수익이 돼요. 왜냐면 3% 만기니까. 그래서 내가 97만 원을 10년 만기 국채에, 미국 국채 10년 만기 국채에 97만 원을 투자를 해요. 그러면 3% 만기니까 마지막 10년까지 가져갔을 때 3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3% 만기니까. 예, 근데 이게 뭐 3% 만기 97만 원, 3만 원 별로 안 되네? 10년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채는 여러분 그 국민연금이나 뭐 국가 정부가 투자하는 게 국채라고 보시면 돼요. 국채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3%가 100만 원이라고 해서 3만 원이지 몇십조 뭐 엄청난 돈이 투자돼요. 그래서 10년 만기로 뭐 100조면 얼마라고 생각했어요? 3조를 받게 되는 거죠. 10년 만기로. 그러니까 국채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투자하냐면 정말 큰 손, 이 세계 진정한 큰 손들, 뭐 중국이나 뭐 이런 그런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 이런 데서 투자를 하죠.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10년 만기 국채다. 내가 97만 원을 투자하면 3% 이자니까 10년 만기에서 100만 원, 3만 원을 수익을 해서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국채가 3% 유지가 계속돼. 거래를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끼리 어떤 거래가 있죠. 거래를 하는데 국채가 별 변동이 없어요. 그냥 3%가 유지돼요. 그러면 만기까지 가져가서 97만 원 낸 거에서 100만 원을 타가면 되는 거예요. 3% 만기니까. 근데 이자율이 2% 하락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는 3% 만기예요. 이게 3% 만기 결제인데 사람들이 나 이거 더 사고 싶어. 10년 만기 국채를 내가 살래. 그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10년 만기 국채를 사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년 만기 국채를 사러 오는데 야, 난 2%만 받아도 살게. 아니야. 난 1%만 이자율 1%만 받아도 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10년 만기 국채를 사려고 하면 아니야, 나는 3%까지 바라지도 않아. 2%만 받아도 나는 그래도 살게. 그러면 이자율이 2%가 되고 3%에서 2%가 되고 이자율은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98만 원에 거래를 하는 거죠. 98만 원에. 왜냐면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난 2%만 돼도 되니까 2%에 살게. 그리고 98만 원에 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은 97만 원을 가지고 있던 건데 이 사람은 야, 난 지금 국채가 더 필요해. 나 98만 원을 살게. 그러면 97만 원을 갖고 있던 애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98만 원대 걔한테 파는 거죠. 그럼 그 98만 원짜리는 98만 원으로 갖고 10년 만기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2%의 이자를 이기로도 받겠다 이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얘기, 3%에서 2%, 2%에서 1%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10년 만기 국채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10년 만기 국채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가 1%만 이자를 받아도 나는 이거 10년 만기 국채 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기 국채에 왜 돈이 들어오냐? 자, 이거 왜 이럴까죠? 반대로. 자, 사람들이 채권을 많이 사고 싶어서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자율이 하락해서 수익이 적어도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익은 나중에 적잖아요. 1%밖에 안 되니까. 근데 적어도 이건 원금이 보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10년 후에는 자기가 낸 돈의 1%의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은 보장되고 퍼센테이지 수익도 먹는 거죠. 그러면 이건 안전자산으로 분류돼요. 주식은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해외 선물도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어쨌든 이자율이 1%든 1%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정부나 국민연금, 진정한 큰 손들이 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해외 선물 옵션보다 거래량도 훨씬, 거래 금액도 엄청나요. 이거는 해외 선물 옵션은 채권에 말하면 그냥 그 S&P 500 그 선물 옵션은 채권에 비하면 그냥 너무 좀 애기죠, 애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큰 손들이 경기가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어디에 투자해도 돈을 못 벌 것 같다.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가자. 안전자산이 뭐냐? 채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자산 채권으로 몰리게 되면서 돈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니까 주식이 어떻게 되죠?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쏠리면 주식은 변동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금요일처럼 엄청나게 많은 돈이 그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국채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경기가 안 좋을 거다.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왜냐면 어쨌든 안전자산이고 그쪽으로 몰리면 돈을 돈을 갖고 이자율은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안전자산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면 우리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경기가 앞으로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서 주식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예, 주식이 하락이 이루어지는 발생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있죠. 현재 상황이 국채 3년물과 10년물의 이자율 역전 현상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10년물 이자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해서 둘이 이자율이 역전 현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10년물의 금리가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한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침체가 올 거야. 침체가 오니까 10년물 금리는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더 모이겠지 그쪽으로 돈을. 그럼 나는 지금 먼저 많이 사둬야겠다. 그래서 사두면 이자율은 더 떨어지고 사람들은 더 그쪽으로 모일 거고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나는 먼저 거기 거 10년물 국채를 많이 사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 예상한 상황이 온 거다. 왜냐면 3년물과 10년물이 역전 현상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10년물에 엄청난 돈이 몰려왔다는 얘기죠. 10년물에 엄청난 돈이 몰려왔다는 얘기는 10년물이 경기 그 추세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걸 10년물 국채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한 사람들이 10년물 국채에 몰렸다는 얘기는 그리고 10년물 국채와 5년물 국채가 가장 그 거래량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관심이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년물 국채에 돈이 모이면서 이자율이 떨어졌고 그게 3년물보다도 더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10년물 금리가 더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역전현상이 이루어지고 이 역전현상이 이루어질 경우는 사람들이 이게 심리적인 건데 경기가 굉장히 침체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2007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2008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후에 2008년에 대공황이 있었죠. 그 리만 브러더스 사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게 어떤 전조 증상이다라고 사람들이 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3년물과 10년물의 이자율 역전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계속 유지될 경우에 진짜 아마 그거는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월요일장에서 뭔가 회복이 되거나 뭐 이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은 국채와 약간 연동돼서 돌아갈 거다. 다음 주는. 그러니까 요번 주죠. 오늘 일요일이니까 요번 주는 국채 그래프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여기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10년물 국채 그 이자율 관련돼서 수익률 곡선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금요일 거예요. 금요일 보시면 아시겠죠? 쭉 떨어졌죠? 예, 볼린저밴드 깨고 내려올 정도로 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미국 국채랑 그리고 선물 옵션이랑 약간 그렇게 많이 커플링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어느 정도 안정권에서 서로 움직였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갑자기 10년물 국채가 여기서부터 쭉 떨어지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S&P 500 선물도 쭉 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10년물 국채에 돈이 많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금리는 더 떨어진 거죠. 금리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모이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예상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3년물과 역전 현상까지 일어날 정도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올 수 있다라는 걸로 분석을 하고 이 주식 선물도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바로 국채와 관련된 보는 건데 다음 주는 국채가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야 될 거예요. 다음 주 단타 치시든 좀 뭐 저처럼 이제 중장기로 이제 양매수 치시든 아마 이런 걸 좀 보시면서 관찰하시면서 국채 관찰하시면서 아마 단타를 치셔야 다음 주는 도움이 좀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국채가 10년물 국채가 여기 다시 상승으로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좀 안정적인 현상을 좀 보여주면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채가 변동이 없는데 S&P 500만 급격한 하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요번 주죠. 그러니까 요번 주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요번 주는 없을 것 같은 이유는 요번 주는 최소. 왜냐면 이 S&P 500의 큰 하락이 국채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면 금요일에 그러면 국채가 안정을 찾아간다면 S&P 500도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좀 높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국채 그래프를 보시면서 보시는 게 낫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약간 쌍봉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걸 원봉으로 치면 여기서 투봉, 쌍봉 떨어진 건데 쌍봉이 위에 지지선을 깬 상태에서 페이크 주고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쌍봉에 페이크 주고 빠진 거기 때문에 여기 물린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더 대세 하락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하락을 바라보이는 거 맞아요. 다음 주까지는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굉장히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뭐 하락이 크게 있으면 다시 뭐 올라오더라도 한 번은 밑방을 좀 하락해서 어느 정도의 밑방을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한 2760 밑으로 가면 하락 추세가 완전히 왔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미국의 그 개인 투자자들 거기에 보면 좀 잘하는 애가 2760 기준으로 2760 밑으로 가면은 이제 베어리시 장으로 돌아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려면 이제 국채 부분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국채 부분도 이제 조금 더 하락을 조금 더 하락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근데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빠져서 얘가 되돌림 현상을 위로 잠깐 줄 수도 있어요. 예. 이제 국채 수익 난 사람들이 좀 팔고 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조금 되돌림 현상이 국채에서 이루어지면 주식도 약간의 되돌림 현상이 있을 수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는 하락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다음 주 장을 보실 때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10년물 국채 흐름을 좀 보시면서 그러면서 미국 S&P 선물 500을 투자하시는 게 단타를 치시는 그런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정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직장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양매수 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는 2860에 콜풋을 같이 다 샀었는데 이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떨어지니까 2860에 콜을 3계약을 팔고 그 밑에서 2815에서 다시 3계약을 잡았죠. 돈을 좀 더 투자해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다시 밑방 찍고 다시 위로 올라오더라도 수익을 조금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밑에 거에다 다시 투자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처럼 이제 양매수 거래하시는 분들은 어느 선 정도가 돌았을 때 그게 이제 좀 루트가 있고 약간의 이제 방식이 있는데 그럴 때 됐을 때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다시 해지를 좀 해놔서 수익을 좀 보존하면서 반대로 쳤을 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주에 꼭 보셔야 될 거는 옵션 프리미엄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봤는데 옵션 프리미엄이 갑자기 확 준다. 그러니까 옵션 프리미엄이 유지가 되면 하락 방향이에요. 다음 주에. 그것도 꼭 보세요. 예. 옵션 프리미엄이 유지가 되면 하락 방향이고 만약 옵션 프리미엄이 줄어든다. 약간 이제 쪼그라든다. 옵션 프리미엄이 그런 게 좀 보인다. 눈에 확실히 쪼그라드는 게. 그러면 이거는 보합이나 상방입니다. 예. 옵션 프리미엄이 줄어들면 보합이나 상방이에요. 근데 옵션 프리미엄이 이렇게 커진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다음 주는 여전히 하방입니다. 예. 그거 보시면서 아까도 말씀 두 가지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국채 보시고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 같이 보시면서 다음 주 투자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예.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설명을 되게 말을 다 부드럽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원데이 클래스를 하거든요. 예.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아시면 플릿 그리고 탈링이에요. 좀 태링이라고 했는데 이거 탈링이더라고요. 탈링, 크몽, 숨고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부드럽게 나오네요. 안에 다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플릿, 탈링, 크몽, 숨고 여기에 제가 이제 제 원데이 클래스를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설명을 더 자세히 듣고 확실히 이해하고 싶고 그다음에 해외 선물 옵션 기초 그리고 투잡이신데 저녁에 해외 선물 옵션은 저녁에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 직장에서 일하시고 그래도 나는 또 저녁에도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해외 선물 옵션을 말씀드려요. 왜냐면 저녁에 하니까 이거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대신에 잠을 줄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새벽 한 4시, 5시밖에 안 자요. 4시간, 5시간? 이렇게밖에 안 자죠. 주말에 좀 많이 자고. 예, 그래서 잠을 줄이셔야 돼요, 이거는. 그 대신. 그런데 어째 관심 있으신 분은 플랩이랑 탈링이랑 크몽 그리고 숨고에 가셔서 원데이 클래스를 신청해 주시면 지금 현재는 숨고랑 플립은 돼 있어요. 투잡 해외 선물 옵션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뜰 거예요. 해외 선물 옵션 원데이 클래스는 저밖에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플립하고 숨고는 올라가 있고 탈링이랑 크몽은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여기 신청하셔서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제 거 인기가 없어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감사합니다.